안녕하세요. 게을러도 1인분 배짱이 아재입니다. 2024년도 어느새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세운 계획들 다 이루셨나요? 솔직히 저는 1월부터 12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90%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보냈고 10월 말부터 11월, 12월 이때는 나름 그래도 잘 보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처음으로 플래너랑 다이어리를 꾸준히 적었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계획한 것을 모두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록을 통해서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고 주체적인 하루를 만들어 가는지 그걸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라기보다는 떠들어 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다이어리들 많이 구매하시죠? 저 역시도 올해 2024년도 함께 보낸 플래너고요. 2025년도 함께 보낼 플래너입니다. 둘 다 드로앤드류님의 플래너고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아요. 우리는 왜 매년 이렇게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엉망진창이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자 라는 다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적다 포기하고 며칠 적다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기록이라는 거는 단순히 습관을 넘어서야 되는데 기록하는 거에만 습관을 들이려고 하니 약간 숙제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결국엔 이 플래너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이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주체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기록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플래너나 다이어리의 힘이고요. Come on. 하지만 문제는 꾸준히 기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당장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사실 기록을 하면 바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미도 흥미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저도 비교적 최근까지 이렇게 적는다고 뭐가 바뀌어? 아유, 지금 몸이 피곤한데 야,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쇼츠나 릴스 혹은 웹툰 도파민거리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재밌고 비교적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록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기록이라는 거는 나의 성취나 성장을 적는 과정이거든요. 당장은 크게 변화가 없어도 적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큰 변화, 나의 도파민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미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서. 많은 분들이 기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을 한다는 거는 뭔가 거창한 것을 적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사실 기록이라는 거는 그날 있었던 혹은 이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들, 나의 감정과 상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창하게 이렇게 적어야 될까? 이러한 부담감을 왜 가졌을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일기 숙제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일기를 매일 검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 내가 뭘 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그런 일기인데, 사실 일기라는 거는 되게 은밀하고 나만의 것,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사해?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길게 적을 때는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찍혔고요. 짧게 나는 오늘 뭐 했다, 오늘
오늘 밥 먹었다, 기분 좋았다, 뭐 친구랑 축구를 했는데 져서 슬프다, 상황, 행위 뭐 몇 개만 적으면은 그런 참 잘했어요는 안 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기는 특별하고 뭔가 길게 적어야 된다라는 강박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잘했어요란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진정성보다는 뭔가 이벤트적인 특별한 것들을 적어야 된다, 그리고 길게 자세히 적어야 된다 라는 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 이거를 빨리 해치워야 하는, 하기 싫은 그러한 것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 보면 나 어차피 일상이 반복되는데 뭐하러 적어? 어차피 똑같은 하루 아니야? 사실상 똑같은 하루는 아니잖아요. 오늘 나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내일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하다못해 하루의 날씨도 매번 바뀌는데, 그죠?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미루는 이유는 정말 많을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러함에도 기록을 꾸준히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기록 초보인 제가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록에 본인만의 의미를 부여하기.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본인만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정했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시간, 내가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 말 그대로 비포 애프터를 알기 위해서 이 기록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죠. 예전에는 단순히 보통 오늘 할 일, 투두리스트만 쭉 적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변화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는 조금은 달라진 게, 투두리스트를 적긴 하지만 그 안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기 위한,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스템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플래너 외에도 다이어리를 또 따로 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이렇게 기록을 매일 하면서 저의 하루를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를 찾게 됐고, 이거 외에 나의 꽃밭은 어떻게 관리하지라는 것도 있고,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시간, 나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계획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플래너에 대한 활용? 목적성에 맞게끔 지금은 적고 있어요. 물론 매번 저도 그렇게 막 열심히 그러진 않아요. 비교적 최근이 12월 달에 12월 9일 월요일 비었죠.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때는 물론 제가 일에 있어서 오픈 마감을 혼자 써야 돼서 자투리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꽃밭을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때도 엉망진창인 하루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뭐 이럴 수도 있어.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그렇게 한 주를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가고 있고요.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하지 않았을 때도 다이어리에 한 줄이 적혀 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루.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처럼 저의 감정 상태도 이렇게 한 줄로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기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이때도 이렇게 지냈으니 이러한 감정이 들 때 예전에는 다른 걸로 풀었다면 지금은 글을 적음으로 인해서 내일은 이렇게 해보자 라고 반성도 하고 계획도 할 수 있는 거죠. 기록을 하지 않았던 날들과 기록을 하던 날들, 뭐 10개월과 한 달 차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조금 더 제 감정과 제 하루를 통제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기록이 좋다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 기록을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상을 키워드로 기록하기. 솔직하게 매일 거창하고 세세하게 막 다 적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매번 뭐 플래너를 꺼내가지고 적고
자꾸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메모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점심, 혼자, 햄버거, 업체 미팅 조율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퇴근 후에 이 키워드를 다이어리에 옮겨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혼자 햄버거를 먹으며 업체 미팅 시간을 조율했다. 어릴 땐 혼밥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젠 익숙해진 거 보니 어느덧 나도 사회인이 된 것 같다. 매번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의 감정도 같이 적는 거, 내 생각을 적는 거잖아요. 업체 미팅 조율을 하는데 뭔가 잘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까지 파악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것도 적을 수 있는 거고, 개인적인 성장, 어릴 때는 혼밥을 못했는데 지금은 혼밥도 하고 업체 미팅도 조율한 거 보면 아, 나 이제 좀 직장인인 것 같다, 사회인이 된 것 같다, 스스로 뿌듯할 수도 있는 거죠.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아, 내가 조금은 변화한 게 있구나, 내가 성장한 게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키워드 하나에서 3개 정도 적어봐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생각, 감정을 간단하게 적으세요. 세세하게 뭐 적어도 괜찮아요. 이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꾸준히 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습관화하고 그러려면 간단하게 적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마치 오늘 나의 하루 한 줄 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적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나 관심사나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3번째, 기록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왜 기록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기록을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했고 어떠한 것을 적어야 될지 정했다면 이거를 꾸준히 하려면 습관화해야 하잖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입장벽이 낮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이 저는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와 시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과 시간이 쌓여야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키워드를 적고 잠들기 전에 그 키워드를 다이어리에 옮기고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 나 뭐 하고 싶은지를 플래너에 옮겨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못한 게 있으면은 이거를 좀 보완해서 내일 혹은 다음 주로 넘긴다든지 뭐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 집에서 저는 많이 마무리하는데 집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뭐 차에서 해도 되고 혹은 본인만의 장소, 분위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만의 장소가 있으면 조금 더 이거를 습관화하기도 편하고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록 습관을 만드는 것도 완벽하게라는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한 가지 규칙만 정하면 돼요. 단 한 줄이라도 잠들기 전에 적고 잔다. 요것만 정하고 지키면 돼요.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로 못 적는 날도 발생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적어도 되고 다다음날 적어도 돼요. 단 나 이때 이걸 적었어야 됐는데 자책할 필요 없이 나 이날은 아파서, 이날은 뭐 회식을 해서 못 적었어, 그러함에도 잊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적었다. 이게 쌓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록이라는 거 일기장이 될 수도 있고 플래너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검사받을 것도 아니고 참 잘했어요 도장은 본인 스스로가 줄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엉망진창으로 보낼 뻔 했는데 그래도 변화를 꿈꾸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 이 기록을 통해서 정말 작지만 이전보단 괜찮게 살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얻었어요. 이 플래너랑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어떤 거에 관심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요 플래너, 다른 노트들을 통해서 기록을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뿌듯한 하루가 쌓이길,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뿅!